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요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44.8%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41%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잘 나가고 이재명 후보가 급락해서 이제 1, 2위 역전되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래 안 되는 집은 내분이 나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시절 잠시 내홍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깔끔히 정리되고 한마음으로 원팀이 돼서 선거 캠페인을 하니까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다시 1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말고는 걸림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윤석열이 치고 올라오고 이재명이 흔들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 나갈 때 이낙연 전 대표는 공개석상에 이재명과 함께 서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중앙일보가 이낙연계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이었던 이상희 제주대 교수가 SNS 글을 통해서 죽은 민주당을 떠난다, 탈당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낙연계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인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상희 교수는 민주당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중징계 됐다, 나는 아예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원래 안 되는 집은 이렇게 내분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맨 처음 녹취록을 통해 제기했던 얼마 전 숨진 이모 씨, 역시 이낙연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이 민주당의 20년 골수당원이었는데도 조문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장례식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낙연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공포정치란 비판도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 갔다가는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것으로 찍힐까봐 겁이 나서 못 온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계인 이상희 교수의 탈당 선언은 민주당 내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음 내용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싫어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음모론들이 퍼지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소환되고 이해찬 라인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은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원래 안 되는 집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희 교수의 탈당 선언은 민주당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 교수는 방금 전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라는 글을 통해 죽은 민주당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 탈당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이 착잡하지만 그럼에도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이유로는 크게 4가지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 민주당의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 사퇴 거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민주당의 노력 부재 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상희 교수가 말한 이 4가지는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TV 토론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이낙연계의 핵심 인사가 이런 이유로 탈당을 하겠느냐. 민주당, 당신들은 죽은 정당이다. 그대로 인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는 민주당은 파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한 나라도 없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도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의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역시 파퓰리즘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후보의 파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당내에서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파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16 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 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이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정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 요거 그대로 인용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 될 것 같습니다. TV토론에 호재가 생겼습니다. 자, 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29일 당원 자격 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이상희 교수의 지적을 보면 정말 회생 불능의 정당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